고등학교 화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액을 얘기했습니다. 용액을 얘기하면서 농도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때 그냥 단순히 넘어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간 거. 몰라의 농도는 끓는 점 오름, 내림 점 어느 점 내림을 설명하는데 어느 점 내림을 끓는 점 오름을 계산하는데 유용하다. 그게 뭔데요? 오늘은 용액에서 나타나는 성질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한 용매에 비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보다 작아지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증기 압력 내림 델타 P는 용매의 증기 압력 내려가니까 용매의 증기 압력과 용액의 증기 압력의 차로서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용액의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는 용매의 입자수가 줄어들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용매예요. 검정색 용매 입자들이 증발하기도 하고 응축되기도 하지만 그 양이 같네요. 우리가 이때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했죠. 증발되는 입자수,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이때를 우리가 이때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액입니다. 비휘발성 용질인 하얀색 동그라미 입자로 되어 있는 용질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증발할 수 있는 용매 입자수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증기압력,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옆에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도 보니까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용매의 압력이 용액의 압력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 차는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한다 했죠. 농도가 높을수록, 즉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을수록 증기압력 내림 정도는 더 커지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용매가 무엇이냐? 그 용질의 몰 분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몰 분율이 무엇이냐? 몰 분율 균일한 혼합물에서 각 성분 물질의 양을 혼합물 전체 성분 물질의 양으로 나눈 값이에요. 즉 몰분의 몰이 되겠네요. 몰 분율 우리가 x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단위가 없어요. 왜냐? 몰로 몰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온도에 따라 불변합니다. 왜? 둘 다 양으로 표현한 거니까. 양을 원래 고유한 양 가지고 나눠줬으니까. 자, 물 분율이 크면은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용액에서 몰 분율이 크다는 거. 용액에서 그 용질의 몰 분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크다는 걸 의미할 거고, 농도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용매, 용질 구분 없이 입자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모두 혼합물의 한 성분이니까 모든 성분의 물 분율을 더하면 1이 될 겁니다. 그냥 각각 그 비율이 될 테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증기 압력 내림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라울 법칙인데요. 라울 법칙. 비효율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합니다. 즉 용액의 압력은 용매의 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만 용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용매의 몰 분율과 용질의 몰 분율이 더해서 1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밑에 있는 식을 따라서 계산해주면 용액의 압력은 용매의 압력 빼기 용매의 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라고 할 수 있고, 증기 압력 내림은 용매 압력 빼기 용액의 압력이니까 용매 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즉 증기 압력 내림은 용질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설명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역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데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져요. 끓음,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져서 그 액체 내부에서도 증발이 일어난 상태였죠. 자, 용액의 끓는 점은, 즉 용매의 끓는 점보다 커진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용액 끓는 점 오름 역시 델타 TB로 나타내고요. 용액의 끓는 점 빼기 용매의 끓는 점으로써 정의합니다. 이번엔 어는 점인데요. 비발성인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에서 어는 과정에서 용질이 방해해요. 용액의 어는 점은 용매의 어는 점보다 낮아지게 되죠. 더 많이 온도가 내려가야 얼기 시작합니다. 용액의 어는 점 내림 델타 TF로 나타내고요. TF 용매의 어는 점 빼기 용액의 어는 점으로서 정의됩니다.
밑에는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주황색이든 뭐 하늘색이든 그 곡선 때문에 이 좌표 평면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y축인 압력을 뜻하는 y축과 가까운 곳 고체 상태고요. 밑에 x축과 가까운 기체 상태, 그리고 그 사이 액체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상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상평형 그림이고 각각의 그 곡선들인데요. 주황색은 용매의 증기압력, 하늘색은 용액의 증기압력입니다. 같은 압력이더라도 액체에서 고체로 이 경계가 넘어가는, 이 곡선에서 경계가 넘어가는, 얼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어느 점이 용매가 용해보다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같은 압력인데 액체 부분에서 기체 부분 넘어가는 그 곡선에 딱 걸리는 끓는 점 역시 이거는 용매보다 용액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더라도 압력이 용액이 더 낮은 걸 볼 수 있네요. 각각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비휘발성 비전해진 용액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지난번 얘기했던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델타 TB, 즉 끓는 점 오름은 역시 용액의 끓는 점 빼기 용매의 끓는 점인데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서 또 나타나져요. 용액의 농도가 1 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 오름을 우리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어느 점 내림은 용매의 어느 점 빼기 용액의 어느 점에서 정의되는데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서 몰랄 내림 상수란 용액의 농도가 1 몰랄 농도일 때 어느 점 내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 모두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용매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용매 대문자 W 그램에 비전해질, 비활성 물질, 비전해질, 비활성 용질인 용질이 작은 소문자 W 그램 녹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가지고 얘가 분자량이 얼마인지 뭐 반대도 가능하고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용질의 양 역시 몰인데요. 단위는 분자량 분의 이 질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용질의 몰랄 농도라고 하면은 용매가 100g 있을 때 몇 몰 녹아 있나요? 라는 얘기죠. 그쵸? 몇 몰 녹아 있나요? 자, 그러면 비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1000g일 때 몇 몰 녹아 있나요? 그러면 대문자 Wg 용매가 대문자 Wg일 때 비활성 용질이 분자량분의 작은 W n분의 W 그램 녹아 있기 때문에 n분의 W 몰만큼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몰랄 농도가 얼마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몰랄 농도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분자량을 또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각각 상수가 끓는 점 오름일 때는 몰랄 오름 상수, 끓는 점 어느 점 내릴 때에는 몰랄 내림 상수를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용액은 끝나지 않습니다. 삼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가 반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반투막이 뭔데요? 물과 같이 크기가 작은 용매 입자는 통과시키지만 용매화되어 크기가 큰 용질 입자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을 얘기합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한쪽엔 묽은 용액, 한쪽엔 진한 용액이 있어요. 설탕물인데 반투막을 중심으로 하늘색으로 표현한 물 입자는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설탕 입자는 지나가지 못하죠. 이런 걸 우리가 반투막 이라고 얘기하고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용매와 용액이 있습니다. 한쪽은 깨끗한 물 있고요. 한쪽엔 설탕물이 있네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쪽엔 한쪽엔 설탕물이 있어요. 용매 분자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 용액 쪽에 가해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은 계속 물 높이는 줄어들고 설탕물 높이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 그런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해주는데, 가해줘야 압력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주는데, 그 압력이 바로 최소한 필요한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반트호브 법칙입니다. 역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녹아있는 묽은 용액인데요. 그때 삼투압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고요. 그 삼투압은 용액의 몰농도 그리고 절대 온도와 비례합니다. 즉 파이는 CRT. 여기서 C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로서 부피분의 입자수로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계산하게 되면 역시 얘가 몰농도가 얼마인지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삼투압은 당연히 기압이니까 ATM, 몰농도 라지 M, 기체상수 우리가 이상기체방정식에 봤던 기체상수가 되겠고요. T 절대온도 단위는 켈빈입니다. V 용액의 부피니까 리터, N 용질의 양 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삼투압을 가지고도 역시 몰농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서 증기 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 모든 것이 용질의 종류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수에만 비례한 성질, 우리는 이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증기 압력 내림이에요. 증기 압력 내림은 용매 압력 곱하기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했습니다. 끓는 점 오름이에요. 몰랄 농도 곱하기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용액의 몰랄 농도로 나타내졌고요. 어는 점 내림입니다.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용액의 몰랄 농도로 나타나졌습니다. 마지막 상투압 CRT 몰 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 모두 용질의 종류는 뭐냐에 상관없이 용질의 입자수, 용매 1000g 동안 몇 그램, 1000g 안에 용질 입자가 몇 개 녹아 있느냐, 용액 부피 속에 몇 그램 녹아 있느냐, 다 그거죠. 다 그거기 때문에 몰 분율은 개수분의 개수였죠. 전체 용액의 입자수분의 용질의 입자수가 용질의 몰 분율이었고, 몰랄 농도 매 1000g 안에 몇 몰 녹아 있느냐, 그리고 몰랄 농도 부피 안에 몇 몰 녹아 있느냐, 모두 용질의 입자수와 관계된 양이었고요. 증기 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모두 그 입자수에만 비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액 얘기.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농도들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도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성질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얘기 하느냐, 농도 얘기는 잠깐 제쳐두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학 변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또 하나 더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 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엔탈피에 대한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다음엔 어디부터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